견제구 물음표가 붙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황우여 전당대회 연기론의 여당 술렁. 황 추천한 윤재옥 당에 도움 안 돼. 어제 저희 이 소식 전했었죠. 황우여 비대위원장 전당대회 6말 7초는 물리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연기가 될 것 같은데 언제? 글쎄 민주당이 8월에 전당대회를 하니까 뭐 그때쯤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요 얘기에 여당이 술렁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우여 비대위원장을 추천한 윤재옥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6월 말 7월 초쯤 전당대회를 빨리 해서 조기에 당 지도체제를 정비하고 그 지도체제를 통해서 당의 혁신을 하자는 것이 어느 정도 총의가 모여졌다고 생각해서 황우여 비대위원장으로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맞게 전당대회를 관리해 주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또 다른 논란이 생길 수 있고 당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 위기를 수습하는 데 저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당에서 다 같이 총의를 모아서 6말 7초에 하자고 얘기를 모았는데 요거 안 지키면 다른 논란이 있다. 당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윤재옥 원내대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이승환 위원님 확실한 반대 표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당원 당규상 물리적으로 6말 7초가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또 황 위원장이. 확실히 물리적으로 안 되긴 합니다. 네. 그리고 6말 7초인지 7말 8초인지 그 한 달이 가지는 의미가 네. 정치적으로 얼마나 큰지는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겠지만은 지난 전당대회를 살펴보면요. 후보 등록하고 결과 발표하기까지 딱 40일이 걸렸습니다. 근데 지금 말한 대로 6월 말에 이렇게 전당대회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서는 네. 5월 20일이면 후보 등록을 해야 됩니다. 5월 20일에 후보 등록을 하게 된다면 네.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5월 20일까지 이제 10며칠 남았는데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워킹데이로 5일 남았습니다. 그럼 내일 비대위원 다 발표하고 네. 첫 회의하고 이제 4일 동안 뭘 해야 되냐면 지금까지 얘기 나온 민심 반영 비율을 얼마나 높일지 그리고 집단 지도 체제로 그 전향할지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대권 당권 분리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아주 큰 핵심되는 내용을 4일 동안 다 나누고 이게 전국위를 열어서 다 의결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정무적으로 판단해 봐야 되는 것이 네.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8월 말로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거기에 또 이재명 대표의 연임이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당의 집단 지도 체제로 바꾸고 정말 한동훈 위원장부터 유승민, 나경원, 안철수 이런 대권 주자들이 다 함께 나와서 우리의 새로운 면모를 7월 말 8월 초에 보여주고 그리고 민주당의 또 다른 다시 연임하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이 이렇게 대비된다면 우리가 또 하나의 큰 컨벤션 효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판단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네. 6월 말에 시작해라라고 하는 부분은 정말로 물리적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처럼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재옥 원내대표가 그럼 이걸 모르고 6말 7초를 얘기를 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말 7초 우리가 총회를 모았으니 그 날짜 지켜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여기에 들어있는 함의는 그럼 무엇이냐라고 의미심장한 웃음을 짓고 있는 신지호 의원님께 여쭤봅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그 대패를 했는데 네. 그 이후에 진행되는 양상을 보면요. 더 심각합니다. 더 심각해요. 저렇게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을 지금 할 땐가 네.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 뭐 실제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 이승환 위원장께서 잘 설명해 주셨고 저도 뭐 비슷한 생각입니다만 네. 이게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거듭나고 재건하고 국민들로부터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이제 당신과 민심의 반영 비율, 그다음에 현재의 그 단일성 지도체제를 집단 지도체제로 바꿀지 말 건지. 근데 오늘 원내대표 선거하는데 어제 정견 발표회 딱 한 번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좀 이걸 가지고 치열하게 좀 토론을 해봐야 됩니다. 치열한 토론을 할 건데 저는 지금 윤재옥 원내대표의 의도가 뭔지 저는 알 수는 없는데 네.
이게 보면요. 얼핏 어떻게 읽히냐면 좀 빨리 조기 전대를 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재등판할 수 있는 그 여지를 좀 줄여보자. 이렇게 읽히지 않겠습니까? 그럴 여지가 있다. 예, 그렇게 읽힐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까지 보면요. 심평 변호사, 홍준표 대구시장, 뭐 이철규 의원 뭐 등등 그다음에 저 이제 윤재옥 대표까지 뭔가 한동훈의 재등판을 견제하고 막으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는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 정반대의 결과. 오히려 한동훈 등판의 필요성을 더 크게 해주는 결과적으로는 도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의 이런 어떤 분위기가 혹여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당대표 출마를 가능성을 좀 줄이려는, 여지를 좀 줄이려는 그런 행보로 오해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러면서 아까 뭐 홍준표 시장도 말씀하셨죠. 홍준표 시장도 SNS에 글을 어제 오전에 하나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느냐. 선출되지 않고 임명직에 불과한 전당대회 관리위원장인 비대위원장이 당원 당규에 손대는 건 월권이다. 심성이 고우신 분이 말년에 욕되이 끝날까 저어되어 한 말씀 드린다. 요건 약간 순한 맛으로 올린 것 같습니다. 심성이 고우신 분이 말년에 욕되이 끝날까 저어되어 한 말씀 올린다라고 올렸어요. 근데 이걸 보면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도 뭔가 좀 빨리빨리 해라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김진욱 대변인님, 왜 윤재옥 원내대표도 홍준표 시장도 이렇게 시간을 자꾸 강조를 하고 손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걸 좋게 해석하면 네. 지금 국민의힘이 총선 참패 이후 비상한 시국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빨리 새로운 정상적인 리더십을 세워야 된다. 네. 그 리더십이 앞으로 당이 대선이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당의 변화, 혁신을 이끌어 와야 된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건 뭐 원론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맞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이 민주당의 상황하고 비교해서 8월 달에 민주당이 전당대회가 있으니 8월 달에 같이 해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너무 나이브하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네.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혹시 윤심이 작용되는 거 아니야? 라고 지금 해석할 여지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 대통령이 총선 이후에 제일 먼저 만난 분이 누굽니까? 홍준표 홍준표 시장이잖아요. 그리고 이철규 그 지금 의원님께서는 원내대표가 가장 유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분도 지금 나 출마 안 하니까 책임 있는 사람들 다 출마하면 안 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윤재옥 지금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친윤계 아닙니까? 모든 친윤계 의원들이 이렇게 나서서 얘기를 하는 게 과연 정말 그 원론적인 얘기만 하는 건가? 아니라면 지금 아까 제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의 관계 설정을 다시 한번 여쭙고 싶다라고 물어봤던 건 네. 청와대 아니 대통령실 네. 용산도 지금 이 분위기에 같이 동의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당에 있는 분들이 소위 친윤계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통령실의 입장을, 용산의 입장을 받아서 저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라는 해석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저기 화면에 나오네요. 네. 전당대회 관리위원장인 비대위원장이 당원 당규에 손대는 건 월권이다. 저 월권을 그럼 했던 사람은 누구냐? 지금 비서실장으로 가 계신 정진석 비서실장이 당시 비대위원장일 때 당원을 바꿔가지고 당원 100%의 당원 당신 100%. 그 개정 바꿨지 않습니까? 선출 룰을. 이것을 지금 알고 말씀하시는 거라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네. 그걸 까먹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한번 공부를 더 하셔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원론적인 얘기와 네. 속내가 좀 다른 거 아닌가라는 해석이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이 신지호 의원님이 얘기한 게 이런 어떤 움직임이나 이런 얘기들이 자칫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견제하려는 모습을 비칠 수 있다, 오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김진욱 대변인님은 한 발 더 들어가셨어요. 이게 윤심이 반영된 거로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 얘기들이 다 전당대회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등판하냐 안 하냐, 지금 그 얘기로 결부가 됩니다.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대 8월 개최 거론에 떠오르는 한동훈 등판론. 아까 자꾸 얘기하면 할수록 뭔가 이게 불쏘시개가 돼서 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언급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아까 윤재옥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죠.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전당대회 연기하면 다른 논란이 생길 수 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다른 논란이 뭐냐? 그 논란이 여기 사실 기사 속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논란에는 한동훈 등판론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된다라는 조선일보의 얘기입니다. 이 얘기인즉슨 윤재옥 원내대표, 홍준표 시장은 한동훈 당대표를 우려한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동학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처음에 비대위원장으로 등판할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과의 관계가 오래됐기 때문에 할 말 못할 말 다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네. 사실상 총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90도 폴더 인사라든지 아니면 용산 대통령실에 불려가가지고 같이 점심을 먹고 그날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오후 일정을 다 취소하고 집으로 갔단 말입니다. 굉장히 저는 내상을 많이 입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네. 본인이 아마도 의지가 있었을 텐데 그 의지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용산의 그립감이 굉장히 세게 작용했다. 그러면 이번에 다시 전당대회에 나올 때는 그 전철을 똑같이 밟을 것이냐 아니면 용산과 제대로 각을 세울 것이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아마 윤심을 갖고 있는 그리고 윤심 8위를 하는 이 여당의 내부 사람들은 한동훈 위원장이 나오게 되는 조건은 반드시 대통령과 각을 세워서 나올 것이라는 전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레임덕이 구체화되게 될 것이고 실제로 여당은 굉장히 분란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거를 굉장히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정부 여당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국정의 올바른 방향으로 가서 나중에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지 못하게 되면 또다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텐데 지금의 모든 탓들은 다 대통령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제대로 할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지점이 이번 전대에 저는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보는데 전반적인 상황에서는 지금 당 내부 여러 가지 역학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런 것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회의론 담당이세요. 기자회견도 오늘 뭐 별로 없을 것 같고 네. 지금 계속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일단 요지는 이겁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전당대회로 등판을 한다고 하면 여기서 나오는 한동훈은 예전의 한동훈이 아니라 매운맛 한동훈일 거다. 그래서 다들 그걸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 나오지 못하도록 견제를 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근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나오느냐 못 나오느냐 뭐 한 달 반 정도의 그 기간이 사실 논란이 지금 되고 있는 거죠. 거기서 지금 몇 가지 불거진 겁니다. 이 얘기 결국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전대 연기할 수밖에 없어요라는 취지로 얘기해서 그런 건데 이런 강한 반발에 황 비대위원장 어제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전대를 절대로 미루는 게 아닙니다. 저로서는 이렇게 6월 말로 했다가 약속을 못 지킬 수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8월 달이라는 거는 이제 야당이 8월 달 전당을 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8월 전에 하면 너무 늦는 건 아닌데 절대 이렇게 일부러 늦출 필요는 없죠. 네. 지금 황우여 위원장 얘기는 그겁니다. 내가 늦추려고 늦추는 게 아니다. 그냥 물리적으로 6월 말을 내가 약속을 하면 약속을 못 지킬 수 있다. 왜? 시간상 그게 절차가 좀 그렇다라는 겁니다. 요건을 맞추려면 38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내대표를 구성해서 13일부터 움직인다고 치면 6월 말 요건 좀 쉽지 않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뭐 8월 뭐 민주당 전당대회 그때 같이 얘기하는 거 뭐 그건 그럴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 거지 내가 일부러 늦추겠다는 게 아니다라고 거듭거듭 뭔가 수습을 그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에도 홍준표 시장이 어제 오후에 글을 또 올립니다. 뭐라고 올렸느냐. 5월 9일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노욕에 찬 어당팔 사퇴시키고 어당팔. 황우여 비대위원장 별명이죠. 어수룩해 보여도 당수가 8단이다. 어당팔 사퇴시키고 원내대표가 대표 직무대행돼서 즉시 전당대회 열어라. 그래서 당대표 선출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비대위원장 내려와라라는 얘기인 거죠. 비대위원장 바꿔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게 글을 올리고 또 지금 현재 스코어 삭제가 이 글은 지금 삭제가 된 상태이긴 해요. 근데 어제 이런 글을 올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보면
이승환 위원장님. 네. 홍준표 시장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났어요. 근데 왜 화가 난 것이냐? 이유가 뭘까요? 저는 요즘에 홍준표 시장님 반응을 보면서 네. 궁금한 게 하나가 있고 확실한 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한 거 하나는 도대체 시정은 언제 돌보시나 이게 궁금하고 확실한 거 두 가지는 한동훈 위원장 정말 싫어하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위원장을 가장 키워주고 있구나. 이 두 가지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우리가 전당대회 룰에서 논해야 되는 것 중에 또 아직까지는 많이 각광을 못 받고 있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네. 당권, 대권 분리론이 우리가 대권 나가기 위해서는 당권을 1년 반 전에 사퇴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당대표가 돼서 만약에 이제 대권을 나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8월 초에 된다고 했을 때 25년 9월에는 그만둬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방선거 공천을 하거나 이끌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또 이거를 민주당처럼 1년 전으로 한다 해도 26년 3월에는 그만둬야 돼가지고 네. 지방선거를 또 이끌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지도부가 어떤 사람이 나와야 되고 어떤 지도체제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충분한 논의 과정이 필요하고 그 논의 과정에서 룰을 세팅하고 그 룰에 맞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물리적 시간과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저렇게 홍준표 시장께서 당의 혁신위원도 했고 비대위원도 했고 당대표도 했고 그리고 대권주자도 하셨던 분이 저렇게 또 본인의 선배이자 법조계 선배인 황우여 대표에게 저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글 삭제하셨잖아요. 네. 이게 정말로 이 확실한 이성을 가지고 본인의 어떤 논리를 가지고 쓰신 건가 하고 이제는 좀 시정을 돌보셔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도 뭔가 너무 욱해서 써서 지금 삭제한 게 아니겠느냐라는 네. 말씀을 하셨어요. 네. 지금 일단 홍준표 시장은 확실하게 좀 반대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간 올렸던 다른 글들도 보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다시 뭔가 당대표로 돌아오는 거에 대해서 난 반대세라는 얘기를 상당히 여러 번 하셨어요. 반대세라고 한 5번쯤 얘기를 하신 걸로 기억이 되는데 홍 시장은 이렇게 반대하지만 지금 온라인상에선 한동훈 당대표 출마 서명운동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지금 국민의힘 당사 앞에도 오프라인으로도 뭔가 이렇게 서명운동하는 이 부스가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온라인상에도 보니까 이렇게 좀 써 있습니다. 서명운동. 일부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 마음을 다치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님을 위하여 미약하더라도 그분을 사랑하고 기다리는 마음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동료 시민들이 한동훈 당대표가 되길 원하고 또 바라는 마음을 알게 하고자 하는 취지도 있다. 한동훈과 함께하는 동료 시민들 100. 네. 이렇게 해갖고 지금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보면 김진욱 대변인님, 서명운동이 얼마나 모일지 사실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얼마나 모이면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의 세라고 볼 수 있는 것이냐. 지금 공식 팬클럽이라고 해야 되는 위드훈이는 4만 한 2천 명이 좀 넘어가거든요. 얼만큼 수가 돼야지 세가 좀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글쎄요, 지금 그 팬클럽에 있는 분들만 그 다 참여를 한다고 해도 네. 적지 않은 숫자다 정도 보이시죠? 근데 저기서 만약에 10만이 넘어간다. 그렇다면은 본인 팬카페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네.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 중에 상당수가 참여를 했다, 자발적 참여를 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상당한 그 힘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숫자가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지금 뭐 앞서도 말씀들 주셨는데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이번에 그 뭐 많은 분들은 한 텀을 쉬고 출마하는 게 좋겠다. 저도 뭐 그런 입장입니다만 이게 전통적인 여의도의 문법이라고 하는 건데 아마도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을 주위에 있는 분들이 뭐 당내의 의원들이든 아니면 지금 저렇게 밖에서 서명 운동을 하시고 있는 지지자분들이든 저분들에 의해서 등 떠밀려 나올 가능성이 지금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네. 지금 전당대회 연기를 두고도 여지를 주면 안 된다라는 의견에 강한 반발이 있지만 결국 결론은 등 떠밀리듯 자이든 결국 등판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을 주셨어요. 네. 지금 전당대회 시기만 놓고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등판이랑 지금 맞물려서 계속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죠.
이런 가운데 사실 이 어떤 발언 한마디로 지금 논란이 됐었던 황우여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여당 지도부가 오는 13일에 용산에서 대통령과 만찬을 합니다. 상견례를 겸한 만찬. 지금 이런 전당대회 시기를 둘러싸고 나오는 거냐 안 나오는 거냐 얘기가 계속 오가는 상황에서 만찬에선 어떤 얘기가 오갈 것이냐 또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